다음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by Mr. Bok Jun-ho, the Managing Director of Investment Group Aegis Asset Management. He'll be talking to us about the role 복준호 대표께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복준호 이지스 자산운용 투자부문 대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투자 부문을 맡고 있는 복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이런 열기 안에서 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최초로 국내 최초의 리츠 회사인 코랑코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에 가서 항상 벤치마크하는 그런 멋진 건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 부동산 업계에는 대형 개발 사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들한테 분양을 많이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모델을 좀 주를 이루던 시대였고,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고자 저의 미약한 힘을 좀 보태보고자 했던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요. 전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발표의 내용을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인 투자자를 활용해서 부동산에 또 특히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또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개발 사업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앞서 이현석 교수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펀드가 기존에 이제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본금 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으로 해서 개발 사업에 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어질 건물을 일종의 수분양자로서 들어가서 건물을 선매입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본에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 시 금융에 참여 시점이 변화해 왔는데요. 우선 이제 위에 보시듯이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발 사업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 단계부터 준공으로 가는 과정에 개발 리스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금융은 당연히 이 부분을 거꾸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준공 후 매입을 하던 그런 정도만 이제 들어갔다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매입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이 쌓이고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또는 사업 이제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금융의 참여 시점이 점차적으로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더 테이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토지를 아예 직접 매입하고 인허가 전에도 들어가서 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동안에도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참여를 해왔습니다만, 특히 자기 자본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업을 리츠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어떤 뭐 연기금이나 공제나 이런 기관들이 자기 자본을 참여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오피스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피스에 이제 자기 자본을 넣어서 오피스를 개발하는 것도 해보고 또 상업시설, 물류시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임대 주택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시장이 훨씬 더 크고 넓고 수익률도 좋은 이제 주거 분양에도 직접 금융기관들이 또는 각종 연기금들이 자금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당연히 뭐 돈놀이를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뭐 투기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금을 기존의 시행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관점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 사업을 좀 더 다른 형태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에 좀 더 금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 주체를 이제 시행사라고 부르고요. 그 시행사가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결국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얀색에 나와 있는 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투여하지만 준공 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대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회수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이제 분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본금을 적게 넣고 공사비나 각종 토지비를 PF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분양 대금을 개인들이나 뭐 법인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분양을 다 하고 선분양을 주로 하죠, 착공 시점에. 그러고서는 이제 준공이 되면은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자기 자본을 회수하면서 또 남게 되면은 사업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는데요. 반면에 임대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비슷합니다. 자본금을 좀 더 크게 가져가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인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보다는 어쨌든 자본금과 PF 대출로 똑같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당연히 이 PF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대출을 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원 조달이나 이 금융 기법이 달라지면서 나오는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양을 하면은 준공 이후에는 다수의 수분양자가 있게 되고요. 이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임대 운영을 하게 되면 뭐 펀드든 그게 리츠든 1인이 소유하게 되고 또 당연히 준공 이후에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력한 운영 주체를 주로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또는 그 이후에 모집을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분양 상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어떤 하나의 통일된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상품 구성을 하는 데서도 장기적인 운영으로 유리한 상품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분양을 하기 유리한, 즉 굉장히 작게 유닛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분양 상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좋은 테넌트들이나 우량한 테넌트들이 쓰기에는 너무 좁은 그런 공간이 나와서 보통은 이제 상가에는 좀 큰 테넌트나 좋은 테넌트가 오기 힘든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사업의 일반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아서 사업 이익 및 이제 각종 대출 타인 자본을 회수하는 상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임대 사업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분양자가 있는 자리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PF 대출도 장기로 담보 대출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펀드의 투자자가 투자한 자기 자본을 통해서 상환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과 그 아래에 있는 근생 상가의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뭐 밤 사진입니다만은 좀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딱히 뭐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그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안에 개발한 이제 아이스케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한 530실 정도, 그 다음에 호텔 300실 정도로 해가지고 미리부터 이제 호텔은 파르나스라고 하는 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시켜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100% 임대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디어스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시면 일반적인 분양형 오피스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조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쉬면서 또는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대형 회의실이나 또는 그 프로젝터나 이런 게 구비돼 있어서 다양한 이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회의나 아니면은 내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라스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을 꾸미고 여기에서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영화 상영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안에 객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저희가 그 건물 주체가 운영하는 주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해주고 입주자는 몸하고 집만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분양형과 임대 운영을 하는 데에서 결국은 임대 운영하는 주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임대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입주자 또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보다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의 다양한 정말 재미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뭐 사실 다양한 시설을 해서 재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게 한 것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처럼 가장 윗단에는 리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고 해서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고 실제로 이제 건물인 디어스 판교에서 운영이 나오는 여러 가지 운영 수입을 최종적으로 리츠의 주주인 개인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개인들이나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언제까지 운영할 거냐 사실은 그거는 거의 영속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리츠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또 일부 처분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장기 운영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에 뭐 매년 매 2년마다 올려달라 해서 뭐 쫓겨나고 이런 그런 상황을 사실 굉장히 해지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은 돈을 내더라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뭐 단순히 사회에 뭐 어떤 공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입주자가 만족하는 또 한 번 오면은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상가의 또 사례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간판조차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가들인데 이거는 결국은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각자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건물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1970년에 세워진 코스모스 백화점을 리모델링을 약간 여러 번의 사업이 계속 망하면 주업체가 망하면서 여러 번 손바뀜이 일어나다가 2000년에 프라임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동대문식으로 분양했던 상가입니다. 그래서 아바타몰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다가 또 그게 또 다시 망했었고요. 그래서 2007년에 제가 다니던 코랑코 자산신탁에서 싱가포르 투자자의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이제 현재는 저희 직장인 이지스에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다시 매입을 해서 장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없었던 이제 다양한 이제 좋은 테넌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라도 있고 H&M이 있다가 지금은 빠지고 이제 나이키도 명동에 새롭게 오픈을 한 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리모델링을 또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분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품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또 새롭게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소유주가 여럿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좋은 테넌트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또 일종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좋은 테넌트를 갖고 오자 하는 것이 선택이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대형 운영 모델도 또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원래 르네상스 호텔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센터필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내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시설, 좋은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대기업 뭐 이런 데들이 만들어서 사옥으로 잘 만든 사례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례들이 이런 장기적인 그런 테넌트나 운영 주체를 같이 해서 투자자들이 같이 펀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펀드가 이제 자본금을 태우고 거기에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이 좋은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좋은 건물로서 또는 그 좋은 임차인들을 위한 또 서비스를 또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동부산에 있는 이제 테마파크인데요. 이제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테마파크가 이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50년 동안의 토지를 임대를 해서 그 위에 이런 이제 테마파크를 짓고요. 그 위에 거기에 안에 운영 주체가 50년간 운영을 같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테마파크 사업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루찌라고 해서 뉴질랜드 기업도 유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산도시공사한테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하는 50년간 배당하는 펀드 구조로 이렇게 테마파크도 만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은 이 금융의 역할이 또 어떤 부분으로 가게 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간단히 엿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많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ESG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뭐 탄소 배출, 친환 저감이라든지 그런 친환경에 대한 이슈를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얼마큼 기여하느냐, 공간 이용자를 얼마나 배려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또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사업은 삼성동에 있는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사옥으로 쓰고 있는 오토웨이 건물 1등입니다. 오토웨이 타워는 ESG에 가장 좀 권위 있는 평가 기관인 그레스비라고 하는 곳에서 5스타를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연 5% 탄소 배출을 감축하거나 연 10% 폐기물 재활용을 증가시킨다든가 물 사용량도 감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기준을 충족을 시켜가면서 건물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로는 이제 ESG의 사실 S가 소셜입니다. 그 소셜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에 얼만큼 기여하고 또 얼만큼 공간의 이용자를 배려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 저희가 이제 SK 명동 빌딩이라고 해서 원래 명동에 가시면은 이비스 호텔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의 옥상이 7층에 있는데요. 약 한 300평 정도 옥상 공간을 공유 정원 업체와 같이 해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원 안에서도 가드닝 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요가 클래스라든지 그리고 또는 가든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젊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을 소개하는 티저 영상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naging Director.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도시 공간이 정말 더 낮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